오늘 시낭독회 두 주인공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승일 시인님과 그 다음에 주영원 시인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네. 저 개인적으로도 시낭독회는 처음인데요. 이 두 시인분들이 우이시라는 이름, 우리 동네 이웃사촌 시낭독회라는 이름으로 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들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시를 알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과정까지 만들어주고 계셔서 어쩌면 용인시에 있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선도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두 분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이 나누어 주시는 시와 그리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한 부분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기까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특별히 작곡도 하시고 해금도 연주하시는 전보람 선생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우리는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시인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주영헌이라고 하고요. 2009년도에 시인 시각이라는 개간지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됐고요. 2016년도에 아이를 손톱에 깎아줄 때가 되었다라는 첫 시집을 냈고요. 올해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예, 두 번째 시집인데요.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요 두 번째 시집을 최근에 제가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정도 제 소개를 마치고요. 우리 김승일 시인님. 네. 저도 지금 주영원 시인님과 함께 이제 우이시 낭독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또 활동하는 시인이고요. 2007년도에 서정시학으로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면서 시 문학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이렇게 이제 주황색 강렬하죠. 요 이제 첫 시집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김승일 시인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살짝 색깔을 같이 좀 예, 우스갯소리로 부르는데 약간 마음이 또 사견이 네. 또 사심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꾸 제 옆으로 자꾸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보여서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연주하시는 네. 선생님도 잠깐 또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해금 연주가 전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낭독회가 특징이 그냥 시만 낭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음악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매력이 있다고 항상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평상시에는 주영원 시인님이 이제 하모니카와 기타 연주를 해주시는데 오늘 조금 더 특별한 그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해금 연주자분을 또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색다르고 더 감동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좀 한 곡 부탁을 네, 시작을 드려도 될까요? 위한, 네, 시작을 위해서.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네, 읽을까요? 항상 주영은 시인이 먼저 그 신앙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오늘 제가 읽을 시는요, 첫이라는 시입니다. 한 글자죠, 첫. 어떤 첫인지 한번 그냥 들어봐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첫. 신앙독 주영헌. 흐르는 것이 속성은 흐르고 흘러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것. 첫 아이를 잃었을 때 10년만 견디자 생각했다. 앞서 떠나보낸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가슴에서 지우는 일은 딱 10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당신은 사랑이 그리 쉽게 떠나갔는가? 지금껏 살아온 생을 되돌아볼 때 기억의 아픔은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음각되는 것이었다. 추억은 옅어지고 고통은 가슴속에 낙인으로 남는다. 웃음질 많은 앞뒤의 이야기는 모두 사라지고 통증만 남아 가슴을 찌른다. 봄에 태어나 가을로 떠난 첫사랑. 슬픔은 흐르고 흘러 몸으로 다시 파고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는요, 저희 개인적인 좀 아픔을 담은 시입니다. 제가 지금 딸이 셋이거든요. 딸이 셋인데 그 이전에 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의료사고로 첫 아이를 잃게 됐는데 그런 아픔을 담은 시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들이 저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시인들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하고요. 저하고 뭐 김승일 시인님도 아마 비슷한 경험으로서 사실 시를 쓰기 시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아픔을 딛고 좀 시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는 어떤 역할도 하게 되고요. 자신의 인생을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좀 승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첫 시집은요, 시인들에게 털어낸다고 많이 하거든요. 이 털어냄이 없으면은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죠. 왜냐면은 사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 앞으로도 한 발자국도 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제가 시를 쓰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만, 배경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픔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 안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이 첫 시집에 좀 담았습니다. 좀 많이 털어내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이렇게 털어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많이 위로를 받고 또 풀리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까닭은요,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부분들은 사실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픈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나에게 있어서 상처가 돼요. 그게 다시 나의 상처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냥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치료의 시작은요, 얘기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요, 이 시집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좀 치유하고 싶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사실 이 시집을 내게 된 거고요. 아마 김승규 시민도 비슷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읽어드릴 시도 아마 그런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집이 사랑과 소통, 네. 다가감 이런 것들이 주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이유가 저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서사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네. 들었습니다. 두 번째 네네. 시를 좀 읽어주셔야죠. 네네. 그렇죠? 네. 이 시도 마찬가지로 저랑 뭐 비슷한 어떤 다른 경험이죠. 좀 저랑 같은 아픔은 아니지만 또 다른 결의 어떤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하나의 아픔을 시로서 승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를 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배. 시 낭독 김승임. 이건 멀리 가는 배가 아니에요. 집 벽에 머리를 쿡 찌으면 오후 내내 햇빛으로 마르는 배예요. 책가방과 보온 도시락만 들어가거든요. 친구가 발 한쪽만 넣어도 바들바들 찢어지는 종이배예요. 자꾸 코를 문지르고 소매를 뒤집어 올리지만 배를 반듯하게 접을 수는 없어요. 맑은 콧물이 내려오면 퍼다 버립니다. 골똘하면 옆구리에 나뭇잎들이 붙는다는 걸 알아요. 이런 날은 담장에 자주 기대게 돼요. 하나하나 백지를 펼쳐 보이고 싶어도 그때뿐이에요. 속삭여서 생기는 물살로 다른 걸 접을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예감이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래요. 약간의 바람을 얻어가는 비밀의 수로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멀리서 보면 몽돌 같은 악동들, 종이배를 가라앉게 하려고 징검도를 건너오기도 하니까요. 까맣게 깎은 까까머리들이 자꾸 종이배 옆에서 머리를 감죠. 이 배는 작은 여치나 풀벌레도 세울 수 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더듬이에 걸리고 사마귀 발톱에 박혀 한 사나흘. 겹눈에 방 얻어야 수문이 열린답니다. 바닥을 좀 말리고 가도 돼요. 뒤집히면. 낮잠을 잡니다. 흰 모자인 줄 알고. 바람이 멀리 쓰고 가기도 해요. 그럴 땐 신장로를 구경하죠. 키를 잡고 돛도 펴요. 눈썹을 치켜 올린 메뚜기 떼가 하굣길 진풍경이랍니다. 이 배는 멀리 가는 배가 아니지만 가볼 때는 다 가봤습니다. 창틀에 앉아 볕을 쪼일 때는 별 생각이 다 나는 것이겠지요. 하루가 갔어요. 개울을 건너놓고. 끔찍했어요. 건너온 개울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보세요. 따뜻하고 더러운 개울이 흘러넘쳐요. 자꾸 방 안으로, 방 안으로. 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전체적인 성정을 드러내는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전체적인 제 삶을 이렇게 걸어모으고 있는 저의 어떤 내면 상태, 저의 성격의 질감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등단작 중에는 유일하게 요 한 편이 시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좀 내밀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 또 시를 쓰게 된 배경, 제가 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반추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금 제 주변에서 보여지는 또는 저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보고는 있으나, 감각하고 감응하고는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오랫동안 학창시절을 보내왔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영원 시인님이 그 딸아이를 잃었던 슬픔의 어떤 지점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시라는 것이 내가 행복한 상태,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뜯겨져 나갔을까? 어떤 것들이 빈자리로서 나를 결핍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는 시적인 어떤 운동성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최초의 폭력에 의한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굣길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짧은 길이더라고요. 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다들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 다시 내가 다녔던 학교 가보면 운동장 되게 조그매져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때는 운동장도 훨씬 커 보였고, 또 제가 돌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훨씬 더 길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그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닐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이 저한테는 그 어렸을 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 하굣길을 가는데 거의 학교가 끝나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뭔가 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교실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저에게 밀착해서 돌을 던진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제 보온도시락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요즘처럼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깨지는 제품이었어요. 거기 유리가 들어가 있는 진공 도시락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뺏거나 쳐가지고 떨어뜨려서 그 언덕길이 이렇게 쭉 한 경사로가 있는 언덕길이었는데, 그게 막 대굴대굴 굴러가서 깨지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에 남고요. 그 친구가 그 학교 이제 딱 종례 시간이 끝나면 저한테 사인을 줘요. 너 이제 시작될 거야. 너 하굣길 이제 또 너 놀리고 또 괴롭혀 줄게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저쪽에서 저에게 일부러 알게끔 보냅니다. 그 사인을. 그러면 저는 그 사인을 보고 있는 그 내내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또 보통 하굣길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길이잖아요. 네, 이제 학교 시간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만들어주는 간식도 먹고 재밌게 놀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좋은 시간들이 결국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저의 감성에 얼마나 그 상처들이 많이 우겨 넣어져 있었겠어요. 그래서 종이배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종이배라는 것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바람만 불어도 뒤집히고, 또 물 위에 오래 떠있기만 해도 점점 젖어들어서 정말 이렇게 찢겨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종이배의 어떤 감성으로 저는 살고 싶고 집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 배에 발을 막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구겨지거나 다 이렇게 찢겨지겠죠. 예.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 시에는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구절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골똘하면 옆구리에 나뭇잎들이 붙는다는 걸 알아요. 이런 날은 담장에 자주 기대게 돼요. 제가 시를 쓰면서 마치 다른 시에서 이제 번개를 맞은 것처럼 내가 피레침이 돼서 가만히 서 있다. 어떤 것이 확 떠오르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문장에 사로잡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괴롭히는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면 정말 벽에 기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배가 너무 작고 연약해서 그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벽에 탁 붙으면은 안 떨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물의 장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배 위에 뭐 곤충이라든지 나뭇잎 같은 게 붙으면 또 그걸 떨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저에게 다가온 어떤 아픔들을 빨리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종이배인 상태로 계속 살아왔던 어떤 느낌들을 이 시에 이제 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종이배 이쁘고 개울물 소리 졸졸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 같지만 하루가 다 간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 시간들 통해서. 그리고 개울을 건너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끔찍했다고. 그 다음에 건너온 개울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속속들이 그 안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독자님들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의 이런 상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따뜻하고 더러운 개울이 흘러넘치는, 그게 어디까지 흘러넘치냐면 제 방 안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죠. 네. 바깥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이 바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편히 쉬고 싶은 방 안까지도 그 상처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슬픔을 제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풍경으로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